톡 같지 않은 인터뷰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남노동공익센터 문길주입니다. 예,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견된 인재였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 돌아가신 우리 노동자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실은 1987년도에 우리 여수산단에서 럭키화학이라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실은 16명의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 40년이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에 어떻게 보면 사상 최악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아마 화학산단의 폭발 화재 사고로 아마 기록이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돌아가셨고 물론 한국인들도 돌아가셨지만 사회적인 약자인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중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이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과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산업안전 화재 폭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사고 발생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중에서도 쟁점 사안 어떤 걸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사망했기 때문에 또 아리셀이 직접 라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리셀이 근로자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이나 뭐 소방훈련이나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걸로 이렇게 진술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파견은 업주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진술도 돼 있어서 굉장하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 파견법 위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면이나 산업 현장에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노동법상 문제를 좀 짚어볼 수 있을 듯 싶은데 파견업체 측에서는 우리는 그냥 인력을 보내기만 했다, 파견만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파견업자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원청 아리셀에서 우리는 도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실은 직접 생산 라인에 이렇게 파견을 보냈고 아무런 조치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근로자 파견법 위반 사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 지시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누가 했냐. 그런데 현재 구조에 봤었을 때 아리셀의 회사 형태의 구조에 봤었을 때는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원청인 아리셀이 좀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산재 사고가 났다기보다는 지금 노동 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노동자니까 난 게 아니고 내국인 노동자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그 사업장이 워낙 노동하는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 어떤 구조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런 뭐 화학산단이나 이런 리튬 전지 회사나 또 우리 강주나 전남 지역에 보면 근로자 파견법이나 이런 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부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 파견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뭐 대불산단이나 여수산단이나 우리 강주 한항공단이나 진곡산단에 보면 많은 사업장들이 이렇게 근로자 파견법을 위반해 가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 그래서 저희들은 과거에서부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있는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근로자 파견법 여부를 노동부에 누차 요구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업장이 너무나 많고 실제로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실은 근로감독관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노동자들이 근로자 파견법을 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근로자 파견법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사하지 말고 대부분 암암리에 이런 것들이 사업주와 원청과 근로자 파견법 사업주들과 어떻게 보면 아주 긴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제 리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죠. 리튬
뭐가 문제인 거고 저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 리튬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 전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제조업이면 이런 것이었는데 최근 들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까운 건전지에서부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리튬으로 들어가는데 산업 전환이 급격하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리튬에 대한 화학물질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이 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해 물질이 많이 누출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게 뭐냐면 화재가 났는데 불을 끌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으로 지금 산업 전환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래는 뭘 사용하고 있었는데 리튬으로 바뀌는 건가요?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뭐 화학산단이라면 뭐 정유를 제조하거나 정유를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기존의 제철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제철 산업이나 이런 화학산단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업종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게 있나요? 변경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업종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이제는 크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나라가 봤었을 때는 이제는 2차 전지, 뭐 3차 전지, 1차 전지를 뛰어넘어서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그래서 우리 율촌산단이나 요소화학산단에 가보면 실은 리튬 전지에 대한 신공장 건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인 거네요. 전부 다 산업은 전환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런 조건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번에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화재 폭발 사고에 대비한 어떻게 보면 불을 끌 수 있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인가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리튬 전지가 이렇게 폭발되고 그러면 뚜렷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축으로는 산업전환이 되고 우리 고용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좋지만 한 축으로는 이렇게 폭발 사고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업장이 열악한 상황인데 특히나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했다고 한다면 뭐 이거는 무조건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업장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건데 거기서 리튬으로 산업을 전환시키고 있고 거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리튬에 대한 유해성이나 화학물질이 이렇게 나온다. 뭐 전해질이 나온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들 지금 그걸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또 굉장히 흔히 뭐냐면 화재야 폭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서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위험의 예주라처럼 위험한 것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막 투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맞는 안전교육이나 화재 훈련이나 비상구나 이런 것들은 되어 있었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원래는 해야 하는 게 맞죠. 원래는 해야죠. 아무리 그게 근로자 파견법이든 무슨 도급이든 뭐 원청이든 해야 돼서 기본적인 이런 안전교육이나 이런 훈련이나 특히 교육이 돼야 되는데 뭐 안전교육 같은 경우도 한국어로 하고 중국어로나 이런 것을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런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지금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아주 많은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 거죠.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번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건 파악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등록 노동자들도 많고 실제로 보면 합법적인 노동자들 흔히 말하는 등록된 노동자들도 다치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산재 처리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주 전남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얼마만큼 다쳤고 얼마만큼 은폐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신고가 돼 있는
피해 상황이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용노동부에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다쳤다. 예. 이렇게 정확한 통계는 아까 말한 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생각보다 뭐 어제도 제가 외국인 캄보디아 노동자들 교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안 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통계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구도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해 보셨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건 무엇이던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만나서 저희들에게 하면 통역의 언어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흔히 말하면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은 어쨌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다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했던 위험한 것은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들이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전엔 그걸 떠넘어서 위험의 이주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제는 이런 어렵고 힘들고 위험스러운 일을 안 하고 이것을 오히려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은 이제 산업재해 위험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언어도 소통하지 않고 일단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크게 엄청나게 다치지 않으면 조그만 재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 일하는 거죠. 또 그거를 우리가 모르게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회사 관리자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뭐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전대책이 지금 뒤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런 산업재해나 안전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러면 실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너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잖냐. 네가 뭔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았지 않았잖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기업을 상대하기에는 언어도 잘 소통이 안 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통도 안 되는데 그것을 가서 이야기하기는 네.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 소통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일반적인 회사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한테 안전교육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80% 90%는 한국어로 옵니다. 예. 예를 들어 언어 해결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일단은 그냥 봉사자들 찾아가는 방법. 그러죠.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을 할 때 반드시 통역사는 함께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이런 데서는 실은 안전교육을 부수기 취급하는 거죠. 귀찮은 교육으로 취급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되고 네.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네. 판단하는 거죠.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지금 대응은 별다른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자체에서나 뭐 전라남도나 강주광역시에도 과거보다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주광역시나 전라남도에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전남 곳곳에 많이 있고 강주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는 거죠. 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옛날보다는 강주광역시나 우리 전라남도도 확실하게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뭐 주거 환경 문제, 언어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뭐 많이는 나아지지는 않고 있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은 좀 느껴집니다. 일단 목표치를 좀 정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실제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언어와 소통, 안전교육이나 소통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전남이나 강주 같은 경우도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 네, 그래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쉽게 자기의 언어, 근로기준법의 문제, 산업재해의 문제, 직장갑질 문제를 어느나 쉽게 통역사랑 이야기를 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통역사에 대한 전담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있어도 매우 부족합니다. 16개국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는 나라는 일부 나라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소통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확대하고 늘려나가야 된다. 네. 이러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이것을 딱히 뭐 노동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뭐 고용허가제의 문제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고. 고용허가제. 예. 어떻게 보면 산업연수생에서 고용허가제 이렇게 오고 또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계절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농어촌에 일하고 있는 계절 노동자에 대한 이런 문제점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데 워낙 많은 인권 문제나 노동인권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정책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유입하는 정책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또 타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족합니다. 네. 아까 말했던 가장 중요한 언어 소통의 문제, 안전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문화의 문제, 주거의 문제는 매우 열악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유입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매우 부족해서 실은 항상 그래서 인권의 문제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서 가장 시급하게 논란이 되고 있고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권이 지금 현재 보장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 때문에 제2의 제3의 더 큰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현재 정부는 이제 돌봄, 교육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많이 들여오고 있거든요. 현재 정책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보십니까? 외국인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뭐 돌봄 가사 노동을 이렇게 뭐 유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과연 우리나라 아이들을 외국에 있는 가사 노동자들이 정서와 문화가 이렇게 맞게 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게 과연 이게 합당한 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에. 그래서 단순하게 가사 노동의 문제를 두기보다는 전체 우리나라의 돌봄의 문제 시스템을 두고 해야 되는데 가사 노동자의 문제를 그냥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들어와서 과연 한다면 이 돌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제가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돌봄 문화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좀 시원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매우 부족하고 오히려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 사과를 수입하고 뭐 이제 그러고 보는 것처럼 사람이 부족하면 외국인을 유입을 시키고 그런데 유입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네. 문제점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예. 이번 화성 아리셀 사건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 대책에 대해서 이제 획기적인 아니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지만 일단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문제점이 해결이 될 텐데 현장에서 보셨을 때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언어 문제 이런 것들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지원 뭐라고 보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지진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호우경보가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국가에서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 이 재난 문자가 전부 다 한국어였습니다. 예.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이 재난 문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걸 빨리 대피하고 피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그러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국어로 좀 보내달라는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관리자들과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과 흔히 말하는 외국인 캄보디아 노동자들과 미얀마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이나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정말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소통이 안 돼서 사고 위험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은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꼼꼼하게 한번 검토해보고 이주 노동자의 정책이 빨리 개선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더 이상 늦게 가면 늦는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력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 말을 못해도 바로 휴대전화로 통역이 되거든요.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작업 현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현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네, 그게 소용이 없네요. 네. 이게
돌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잘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도움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 화성 산재 노동자 추모 분향소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시는군요. 내일 그 광주 송정리역에서 1시 30분에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너무나 많이 사망했고 또 어쩌면 뭐 대한민국의 최고 큰 사고로 될 것 같아서 예. 일단은 우리 광주 전남에도 송정리에서 좀 분향소를 설치하고 또 우리 광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을 좀 조문객을 맞아서 다시는 이런 화재나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서로 결의를 다지고 다시는 이런 것을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다시 환기시키는 이렇게 해서 분향소를 내일 설치를 합니다. 예. 많이 좀 오셔가지고 추모도 해주시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그다음에 대한민국 노동자들 위로도 해주시고 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려운 일 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사망자가 23명이어서 이게 관심들을 가지시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사망까지는 아니었어도 부상 입으신 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꽤 많으셨거든요. 올해 4월에도 있으셨잖아요. 어디 보면 포스코 광유 율촌산단에서 포스코 필바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2차 전지입니다. 여기는 2차 전지 회사인데 여기에서 공장 신설 공장을 하고 있는데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나서 4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하게 이런 리튬에 대한 이런 배터리 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문제, 그다음에 제도적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 여러 것들을 이제는 좀 체크하고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